이 타이틀은 사실 그 1인 셀링 플랫폼의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물건을 잘 팔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그냥 내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좀 이야기를 이제 해드려고 그러는 거고요. 송종훈이라는 양반이 여러 가지 그동안 한 40년 가까이 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 시스템들을 연구를 하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셀링을 한번 해볼까? 마케팅을 접목을 시켜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지금 다 있는 게 SNS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튜브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하나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나오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이너스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차이는 뭐냐. 예. 그래서 마이너스는 내가 의도하면 이루어지는 능력이고, 내가 생각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실행하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는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광화문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모사꾼들이잖아요. 모사라는 이야기는 사실 나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사라는 것이. 근데 모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기략과 지혜와 그다음에 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을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가면은 그 시장 있죠. 그 상점, 그 야채도 팔고 뭐 하는 이 가게, 여기에 있는 10분이 모여서 아는 힘을 다 짜내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냈다 하는 거 하고, 광화문에 있는 몇 사람들이 앉아서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차이는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것이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 그 수준에 대한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는 것. 그건 뭐냐? 그것이 알아내는 것이 진정한 마이너스의 힘이다. 알아내는 것.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알아내는 그것이 힘이 진정한 마이너스의 힘이다. 그래서 알아내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것. 특히 남들이 만들어내는 것, 남들이 알아냈던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는 것이 힘이고요. 알아내는 것은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의를 발명하고 증기관을 발명하고, 그래서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내고 하는 이런 것이 알아내는 진정한 이 힘이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호기심이나 실행이나 집착력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게 알아내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에는 내가 물건을 많이 팔려면 어떻게 팔 것이야 하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남들이 해서 이야기하는 거, 어디 가봐, 누구한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기서도 지금 미팅을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하나님 원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팔아, 이렇게 좀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어 라고 끄집어내서 그것을 키워서 모든 사람이 전파를 하고, 그 전파된 것에 다시 또 새로운 것을 가미를 해서 더 큰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육같이 주입식, 전달식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하지 말자, 더 이상.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양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삶,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유대인들의 돈 쓰는 방식, 이것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돈을
돈을 쓸 때 돈을 쓰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진짜 돈을 버는 습관, 돈을 쓰는 습관. 근데 이게 뭐냐면 돈을 벌 때 직업에 귀천이 없다. 누구 돈을 벌어라. 이거고요. 돈을 쓰되 유용하고 진짜 남들을 위해서 써라. 기부도 제대로 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벌었지만 자기 재산의 90%를 과감하게 그냥 투자, 기부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국민이익이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인슈타인의 직업이 MC 스퀘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과학자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직업은 벽돌 공예였습니다. 벽돌을 닦는 사람. 왜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 물리의 신치를 해서 그것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래서 벽돌을 쌓으러 가서 하루 일하고 일주일 먹고 살거나 일주일 연구를 하거나 일주일 가서 일하고 한 달을 일 않고 연구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그 생활 방식이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또는 잘할 수 있는 것을 오래 하려면 돈 되는 것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의 어떤 한계가 많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깨부숴야 되는데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바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은 많아요. 그래서 그건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서서히 전파를 함으로써 그것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 왜 실패를 할까? 사업하면 실패를 한다. 저도 실패를 했거든요. 사업을 실패를 해봤어요. 근데 왜 실패를 했을까 고민해봤더니 뭐냐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안 했어야 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남들로부터 알아야 되는 걸 못하고 그런데 꼭 실패를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꼭 실패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이 세상 사람은 실패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실패를 해야만 하는 것은 조금 아인슈타인 같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려면 수도 없는 실패를 반복해 실패를 해요. 그죠? 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하는데 수도 없이 불이 들고 불을 태우고 폭발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 전구를 발명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가는 것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실패를 인정을 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이나 뭐 이런 것들 상을 주고. 그런데 사업을 실패한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아예 안 하면 되나? 이게 아니고 남들이 해놨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로 인해서 실패를 하지 않을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하다고 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습을 해라. 반복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들이 바쁜 시간에 여러 이야기는 좀 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 혹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 모릅니다. 처음 보는 여성에게 3분 이내에 키스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참 재밌는 영상이더라고요. 처음 보는, 이러니까 카사노바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혹시 형님 처음 보는 여자하고 3분 내내 키스 해보셨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네?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여성하고 키스를 해봤는데, 네? 3분 이내는 아니고요.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스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 따라오고. 그런데 3분 이내에 한다는 얘기 나왔어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나 여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혹시 저에게 호감이 있습니까? 라는 물어봐요. 그럼 여자가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애인 있으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애인이 없습니다. 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고 애인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게 키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나하고 키스를 하실래요? 그러면 뭐 이런 미친놈이 있어요? 따위로 때리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뭐냐면 장애를 제거하는 요소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호감이 있습니까? 호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제거했죠. 두 번째는 혹시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애인 있으십니까? 물었더니 없다. 오케이. 그러면 나에게 키스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지라고 막 머릿속에 불리는 그 순간 다가가서 키스를 해버려요. 그러면 여자가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근데 제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충동적인 이런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더라. 마케팅. 상대방에게 이렇게 컴플리트한 부분들을 타져서 질문으로 유도를 해서 결국에 사게끔 만드는 거.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역삼동 이런 쪽으로 많이 다녀본 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하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데 가면 수도 없이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서 이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이걸 하면은 분명히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사실은 저는 거의 40년 동안을 IT 분야에서만 생활해 왔었습니다. 연구 개발 또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국가 정책적인 문제, SK텔레콤에서는 지금 휴대폰 개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총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큰 일도 많이 해봤지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이라는 걸 하고 보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실패를 하구나. 근데 그게 뭐냐? 마케팅이 아니고 결국엔 셀링이에요. 영업이에요. 우리가 너무 크게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케팅이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더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인성이 안 되는데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중에서 내가 몸으로 와서 때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건을 한두 개는 팔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보고 몸으로 하는 현장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정보형으로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조금 전에 같이 이렇게 키스를 하듯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5개까지 팔 수 있는 거예요. 5개까지. 근데 거기다가 또 어떤 기술을 가미하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시스템으로 하면 무한으로 하더라. 근데 워런 버핏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 계좌에 돈이 불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내게 공부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굴러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딴짓돈에 의해서 돈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대한민국에서
탄원공상을 너무 강조했고 돈 버는 것을 너무 그 나쁜 쪽으로 치부를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상위 99%의 부의 점유율이 서서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위 1%의 부의 점유율이 서서히 늘어나더니 어느 순간 2016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전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99명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보다 1%,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한번 봐봤더니 문제는 이런 거죠. 전체적인 부의 가치의 1% 되는 사람들이 절반을 못 먹어요. 절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위 2%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한 2% 하위에 한 80% 되는 사람들이 나머지 가지고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더라. 지금 현재. 왜 그런 일이? 라고 했더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위 99%의 부의 가치 그 규모, 볼륨은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1%의 수치는 이렇게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그 시점이 언제나 2000년도 들어와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살기 어려워져서 직업 구하기 힘들어, 정부에서는 취업률을 높여야 돼, 정부에서 지원해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뭐합니까? 아르바이트, 임금 좀 올려주고 지원해주는 거, 이런 이야기. 이게 결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럴 때,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 그리고 가서 광화문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재벌 다 없애고, 우리 다 뺏어서 우리 나눠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근데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그러한 정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바라지도 않고, 재벌이 많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겨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혹시 지금 옴니 허브에서 페이스북 운영하죠? 페이스북 페이지. 제가 오늘 가서 들어가 봤더니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 이제 하거든요. 혹시 인스타그램 쓰시나요? 유튜브. 그러면 광고 하시나요? 거기에? 광고 하시죠. 광고 하면 얼마쯤 올라가나요, 매출이? 통상적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광고를 안 하던 회사에서 광고비를 한 1000만원 정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로 쓰면 지난달 매출보다 한 2개월, 3개월 이내에 한 2배 정도 높아진다고요. 2배. 효과가 쓰면. 근데 그게 지금 결국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매출에 광고를 해줌으로써 엄청난 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랫폼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서요, 네이버 광고는 내가 디파짓을 합니다. 돈을 얼마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광고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광고를 정해놓고 클릭 하나당 얼마 이렇게 정해놔요. 그래놓고 디파짓을 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비가 쏙쏙 빠져나가. 심지어는 누군가 클릭하면 한 3만 5천원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3만 5천원이면 이걸 100번 하면 어떻게 되죠? 10번 하면 35만 원이잖아요. 350만 원.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네이버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해놨더니 나는 네이버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옴니허브는 계속 발로 뛰거나 한의원에 연락하거나 해서 약재를 팔거나 또는 그 환자들을 불러오거나 해야만이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더니 옴니허브도 이제는 그러한 플랫폼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그 생각 아니신가요? 지금? 그죠?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기 와서 보고 저는 처음에 옴니허브 부르구나. 이제는 너무 재버리네. 내가 하고 이제 와서 뵀다가 여기 와서 구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었구나. 그럼 그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결국에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플랫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누구든지. 플랫폼. 플랫폼이 뭐예요? 다 알아. 사람 모으는 거, 마케팅 잘하게 되면 판 까는 거, 또는 정거장,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 다른 데로 다 정립이 돼서 다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대 자영업자들은 다 순환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80%라는 거예요. 80%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자기 재산을 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망해가는 게 80%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구입비, 빈익비는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서 어떤 가게가 식당을 했거나 뭘 하거나 해가지고 창업을 했어. 창업을 했는데 몇 달 후에 가보니까 그게 망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망했으니까 가슴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옥토파. 또 인테리어. 또 거기에 주방기구 파는데 이런 거. 이게 또 나머지 또 어떤 데는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냉장고를 누군가는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다 아이스 깨끼 아시잖아요. 아이스 깨끼. 그러면 아이스 깨끼 집이 집집마다 냉장고를 갖다 놓으니까 안 팔려. 그러면 이 얼음 과자 공장은 전부 다 나와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다른 데서 찾거나 업종 변화를 하거나 했거든요. 왜? 그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은 이것을 해결해보자 한번 우리 그것을 뭘로 할까. 그래서 일단 먼저 시대별로 마케팅 변환하는 것을 이걸 쳐다보고 이걸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써있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했고, 다 여기 돈으로, 생산하니까 같이 돈으로 교환하고, 또 물건이 많아지니까 다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놔두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는 4차 산업시대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4차 산업시대. 그러면 이렇게 생산형 마케팅, 판매형 마케팅, 매수형 마케팅, 대리형 마케팅도 왔는데 4차 산업시대는 뭘 해야 될까? 4차 산업은. 4차 산업은 뭐냐? 지금 수도 있어드려요. 얼마 전에 아니죠. 수년 전에 창조 경제가 뭡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몇 년을 흘려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창조 경제라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창조 경제는. 근데 그 창조 경제가 뭐냐? 결국에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걸로 해서 부의 가치를 키워서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뭐냐? 근데 결국에는 4차 산업은
AI입니다. 또는 뭐 드론과 같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AI의 그 다음에 초스피드 시대. 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신경을 안 쓰는 그 순간 막 가있어요. 뭔가 모르고. 그러면 시대에 동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Z세대다, X세대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는 슬슬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것을 구분할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플랫폼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한번 좀 봐야 되거든요. 플랫폼 시대에. 예전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이라고 했고, 또는 열차 선로를 깔아놓고 집을 지어놓고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정보 처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정보 처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생기면서 정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통신을 한다. 통신한다 그러면 전화기까지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음성으로 주고받고 해서 잘 있었어, 뭐 했어, 누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뭐 결혼하는데 빨리 오래,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정보는 이미 전달하고 난 뒤에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내 기억도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뭐가 나왔냐면 팩시밀리라는 게 나왔어요. 팩시밀리. 근데 팩시밀리는 정보를 보냈더니 종이에다가 딱 프린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러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더니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고 엑셀, 워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키잉을 딱 했더니 데이터로 해서 파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남들한테 보내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보거나 아니면 새롭게 고치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또 그보다 더 고도화 되는 것은 그 코딩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또 상대 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보 처리 기능입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것이 1954년에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 처리되는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왔는데 아무리 정보 처리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1983년도에만 해도 우리가 인터넷 통신이라고는 하지 않고 PC 통신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대음을 생겨내가지고 띡 치면 디디디디디디 해서가 탁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뭐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광으로 해서 기가 인터넷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굉장히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터넷에 접속되면 그것이 혁명이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PC가 불티나게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불티나게 진짜. 그것도 이제는 286 이런 것이 아니고 386 이런 것들. 지금 그 이름도 없애버렸지만 왜 그랬냐면 갑자기 백제이가 이랬대, 어영경이가 이랬대. 그러니까 동영상 보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면서 컴퓨터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컴퓨터 이 시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러더니 이제 2G, 3G, 4G, 5G 나오면서부터는 이제는 휴대폰에서 모든 걸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 그냥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팔고 내가 제품을 팔고 내 서비스를 팔고 이거 할 거냐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블로그 마케팅만 해도 돈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웬만한 블로거 100명 가지고 있어 1000명 가지고 있어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10,000명 가지고 있어도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블로그가 그거 별로 안 돼. 이제는 예전에는 한 달에 100만 원 주세요 했던 것이 이제는 한 달에 5만 원 주세요. 떨어졌습니다.
이제 왜?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거나 내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고객을 관심을 갖게 하나 이럴 때는 그때 블로그 마케팅을 해도 돈을 벌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고객 관심 유지를 해야 돼요. 붙들어 놔야 돼요. 한번 들어왔던 고객들을 붙들어 놔야 돼요. 어떻게 붙들 거야?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심을 쫙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에 있는 알맹이 이거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거는 상관없어. 껍데기에다가 잘 씌워가지고 그 순간만 내보내면 돼. 요즘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많은 구독자들이 있다, 많은 사람이 히트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보면 그때까지 보고 나면 내가 뭘 봤지? 이래잖아요. 아니, 게 없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뭘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고객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고객들에게 창조적인 것을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가지고 10개를 만들 거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런 겁니다. 책들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박영선 장관이 소상공인 1인 미디어 플랫폼에 내년에 5조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러한 국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창조하게 하고 하는데 일거리 창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1인 미디어 서비스구나, 앱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일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부에서 돈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게 되겠느냐. 어떤 툴을 만들어줘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하면은 대기업으로 가고 있는, 아까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광고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이미 플랫폼만 구축해 놓고 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보라고 버리면서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유지보수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지보수 하긴 하죠. 하지만 집은 지어가지고 임대를 내놓으면은 바닥도 서로 깔아줘야 되고 벽도 해야 되고 물 새면은 방수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유럽에서는 구글에다가 너희들이 지금 벌어놓은 돈의 세금을 50% 이상 내. 가격을 걷어주고 있어요. 왜? 너희들은 플랫폼을 만들었지. 거기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은 다 너희들 쓰는 유저들 거야. 그래서 그걸 회수해가지고 돌려줘야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게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재 그 정치 구조상 힘들 건데, 하여간 그런 것들 같이 과도한 광고 비용을 책정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광고비 부담이 없이 판매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수수료를 30%, 40%씩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확 줄여서 가격 자체를 맞추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들이 물건들을 쉽게 팔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목표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가운데서 중간에 있는 버블들을 없애자.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쪽에서 외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뭐냐면 그걸 하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기들, 나의 지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내가 돈을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그러지 말고 쉽게 어떤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쉽게 팔고 비용을 낮추고 생산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서 나도 돈을 벌게끔 하고, 그러면서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쪽에다 어마어마한 광고비가 나가고 있는 것을 끼려서 밑으로 깔아주라 하는 것이 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 내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서 팔자.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잖아요. 그것이 뭐죠, 무슨 낙이죠,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알겠다. 낙엽낙. 예. 낙엽낙이 최고의 제품이 아니라는 거 아시나요? 낙엽낙과 같은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 중에 낙엽낙이 최고는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낙엽낙이 최고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세 번째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세 번째가 됐는데 이 돈을 많이 들여서 미리 깔았고 이마트에 먼저 들어가서 입점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유리 자리를 붙이게 됐고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없어지고 이래서 이제 되는 건데 그렇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이 최고가 아니고 묻혀져 있는 상품들이 최고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하자. 그걸 발굴하자. 그래서 그런 것을 중소기업청이나 중기부 여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발굴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고 누구든지 먼저 갖다 파는 사람이 돈이 되게끔 하면은 서로 좀 좋아지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하나만 찍어라 그러면 그래서 팔아라. 근데 그러면 하나만 찍어도 판매를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팔 건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물건을 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물건을 살 사람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택 고객을 찾아라. 타택 고객을 어떻게 찾을 거냐.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계속 말씀했던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여기 들어가면 수도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야, 긁어 모으면 돼요. 근데 긁어 모으는데 내가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적고 카피해서 갖다 에세이에다 갖다 붙이고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날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새는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자동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이제 DB 수집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DB 수집 기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DB를 이제 다 모았어. 다 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이 좋아요라고 광고를 팍팍 던졌어요. 메시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모르는 이런 제품이 상품이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또는 매일 또는 매주 날라오면 나중에 짜증이 나요. 그래서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고요. 근데 그것도 메시지를 내가 계속 보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TV가 한 100개가 돼. 100개가 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낸다는 100번이잖아요. 100번이면 요즘 메시지가 30원이면은 3,000원이잖아요. 아니, 3,000원. 3,000원인데 3,000원씩 이것을 매주 보낸다 하더라도 한 달에 4번이면 그것도 계속 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TV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데이터 무제한을 쓰면 한 달에 9,000건을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죠? 근데 그것을 무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료라고. 9,000건이 나는 무료야. 예. 그런데 사실은 무료가 아니고 내가 미리 선불해놓은 겁니다. 미리. 통신 요금을 다 자동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돈이에요. 지불된 돈이에요. 무료로. 통신사에서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는 굉장히 선심을 써가지고 너희들한테는 내가 이 조그마한 돈을 받고 엄청난 데이터를 주고 있어.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 라고 선심을 쓰는 척 하지만 결국엔 내가 다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홍보를 한 번만 다 했어요. 제가 우리 옴니 허브는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루 딱 했어요.
한번 메시지 한번 보냈어. 그럼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야, 이거 괜히 오음이 부분은 대단하고 좋은 거거든? 어마어마한 거거든? 내가 끝까지 잘 외우고 있어야지.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내가 어디 아프면 내가 거기 가야지. 외우고 있나요? 저 역시도 영화를 가서 기가 막힌 영화를 봤어요. 나올 때는 참 대사도 외웠어. 그리고, 야, 이 영화는 내가 다음에 또 봐야 돼. 라고 왔는데, 영화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영화를 봤는지 몰라. 그런 영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광고 홍보를 모집을 해서 타겟 고객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홈페이지나 카페나 블로그나 밴드나 이런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것에다가 고객을 유도를 해서 그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망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계속 예약된 문자를 계속 보냄으로 해서 이제 나의 그 문자를 보내는 데 동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게끔 만들고, 물건을 한번 샀으면 계속 또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 프로세스. 이것이 지금 제가 오늘 실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메인입니다. 상품 구성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먼저 고객 TV를 추출을 해요. 고객들이 추출을 하는 지금은 네이버에서만 지금 됩니다. 네이버에 되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주로 보는 게 뭐가 있죠? 뉴스 보시죠. 블로그 보시죠. 카페에 가시죠. 그 다음에 먼저 이벤트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메일이죠. 7개인데? 홈페이지 뭐 있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데서 그거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것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으로 가지고 거부를 하지 않게 보내느냐 하는 그 문구를 만든 카피. 이 카피들을 또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스텝 문자라고 하는 거 시중에 가면은 한 달에 한 50만원 내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250만원까지도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내는 문자에 별도로 따로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를 그 요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줄여라.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문자들을 내가 매일 보내냐, 일주일 만에 보내느냐, 한 달 만에 보내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매일 보내면 매일 해야 되는 거고, 일주일에 보내면 일주일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게끔, 또는 선을 최소한 적게 갈 수 있게끔 예약을 해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는 올리어 이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명함이 있습니다. 전자명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받아보셨고. 그런데 그러한 명함에는 내 쇼핑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자명함은요. 이렇게 나의 이미지가 나오고 회사 명칭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쇼핑몰과 마이몰, 내 개인몰,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쭉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거기 담아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리온 디버 솔루션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래서 그러면 블로그에다 한번 찾아볼까요? 블로그에서 그리고 물레방.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서 이렇게 해서 통합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니 블로그에서
물레동과 관련돼서 한윤이라고 들어있는 정보는 132건이 나오거든요. 132건. 그러면 이걸 서울로 한번 바꿔볼까요? 서울로 바꿨더니 18,649건이 나왔어요. 이게 쭉 해. 그러면 즉 무슨 이야기냐면 자 수도권에 한유 매매하는 곳, 뭐 간호조무사를 모십니다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싣고자 하는 한유도 나오기도 하지만 관련되는 것들 많이 나와야 되겠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간호조무사를 모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한유 맞겠죠, 그죠? 여기는.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는 맞았죠, 여기는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대, 양조 여기도 한의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한의원에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전기공사 리모델링 조명 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의원에 이런 공사를 해줍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약간 찾고 싶지 않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명 또는 뭐 공사 빼서 찾아봅시다. 아까 한 1000건 정도 줄였네요. 근데 관련된 1000건. 그 다음에 15,722건 찾았으니까 15,722건 중에 한 절반만 된다 하더라도 7,000건이 넘어가니까 7,000개 정도의 영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은 거죠.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 중에서 10%만 된다 하더라도 700건인데 700군데에서 10만원씩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게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죠? 방금은 알았더니 좋죠. 알았더니 이제 그냥 자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네이버 이놈들이 15,722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지만 이 데이터를 다 내가 가져올 수가 없어. 다 나가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했으니까 이제 15,722건을 내가 일일이 다 눈이 짓물 정도로 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받아 써놔야 돼. 이거. 그러면 이걸 다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자동으로 이걸 딱 집어넣어서 그 툴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쫙 나와가지고 엑셀로 딱 저장이 돼요. 엑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고, 이제 막 전국을 해놓으면, 이렇게 뭐 물레동 이렇게 해놓으면 한 2, 3분? 또 늦으면 한 뭐 특이한 게 많은 업종이 뭔가 식당 같은 게 해놓으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한 10분, 20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정 같은 건 적으니까 그냥 한 2, 3분 시간이 나오거든요. 엑셀로 딱 나와요. 그러면 엑셀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올리언 셀링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 여기 들어가면, 올리언 디버라고 하는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메시지 카피하는 거, 문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문자 예약하는 거, 이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까 명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명함을 한번 보면은, 이제 이 명함은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명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쓸 템플릿을 적용할 거, 그 다음에 만든 명함 보는 거, 받은 명함 보는 거, 이런 도구들, 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 이 몰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원들만 하기 때문에, 연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원래 디버는 이제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그 기능.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한 번에 수집이 가능한데, 정보된 정보인데, 여기서 꼭 걸리는 게 하나씩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 특히 제 집사람들 하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범죄행위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근데 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것이 2017년에 6월달에 대법원으로 판례가 나왔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내 정보를 활용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그래, 당신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해서 내가 활용을 했어. 그런데 당신이 블로그에 당신 전화번호, 당신 이름을 올릴 때 왜 올렸습니까? 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는 나는 그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가 올렸습니다. 맞아요. 내가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이 명함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받지 않는데 남들이 받은 명함을 가지고 내가 주워가지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법원명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이나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것들은 내 자신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개를 해놓은 거다. 이 스스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떤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된다. 또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겨도 문제가 안 된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수집해가지고 뭐 은행에서 수집해가지고 팔았다 뭐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용도에 맞게끔 은행에서 보험사에 이렇게 넘겨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잘 모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더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원래 깔려 있으면은 제가 시범을 이거 다운받아서 시범 되겠네. 안 돼. 그다음에 메시지 카피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구를 어떻게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게 만들 거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어떤 펜션에다가 내가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냥 물건을 팔려고 뭐 보내면은 내 정보 이용해서 당신 상행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시비도 걸고, 또는 문자를 스팸 문자랍니다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스팸 문자 신고해버리면 입주인가 내가 메시지를 그렇게 막아버리거든요, 통신사에서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SS 펜션이죠. 저희 가족들이 일주일간 숙박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 앱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찾아보고 붙였더니 100건을 보내니까 100건 중에 상담 전화가 온 게 20건, 그다음에 문자로 회신한 게 35건, 그다음에 그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55건이 물어본 거예요. 55%가 회신이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회신율입니다. 그리고 이 회신율이 오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건수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는 문자를 보낼 때 이러한 카피까지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근데 이러한 솔루션까지도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를 100%가 사용해야 됩니다. 9,000건인데 9,000건을 사용하지 않고 버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건만 쓰고 8,000건이 남았다. 그럼 지나가면 다음까지 발되면 나오세요. 소문이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만이라도 몸류 허브를 찾을 수 있는 고객으로 모실 수 있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SNS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객이 1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000명이서 100명인가요? 10만원씩 해서 100명이면 1억인가요? 1000만원, 100명 아니죠. 1000명이죠. 1000명이면 보통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꾸준히 관리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하면 한 사람이 보통 한 10만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준답니다. 위에. 그럼 1000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이면 물건을 1억어치를 팔면 보통 한 수수료가 한 최하 모델 3천만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맞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4인 가족이라 그러면 4인 가족 중에 2달을 시간생활하고 이걸로 해서 한 3천만 원 떨어진다 그러면 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0,000명이 되면은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10만 명이 되면 중견기업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발송을 하는데 이런 거죠.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냅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보내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 휴대폰을 2개를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쭉 주소록을 관리를 했습니다. 뭐 어떤 것은 7명에서 4명, 3명 이렇게 20개를 관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메시지 내용을 문구하고 이렇게 넣고 그러면 한번 보내볼까요 지금?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진도 사진을 해서 넣어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원료 허브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넣거나 원장님 사진을 넣거나 이렇게 해서 사진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에서 제목을 넣거나 넣을 때 리스트가 한 100건이 됐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걸 보낼 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기왕이면 그 사람 이름을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것을 100명은 일일이 다 100명을 넣으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값을 딱 여기서 넣어서 이걸 넣어서 주면은 이 엑셀 표에 들어있는 이름이 여기에 받게 돼요. 보내는 사람한테. 그래서 송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송 회장님 이러면 송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도 바꿔주고 내용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래야 내용을 딱 넣어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이름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날라오면 이거 스팸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뢰가 되잖아요. 일단 나는 아는 사람이다. 서로 보낸 사람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저장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내 이름이 있어도 못다는 이야기는 좀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문자나 제가 지금 이제 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벤트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고 했더니 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뭐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링크를 딱 걸어놨어요. 걸어놨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 딱 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 핸드폰, 이메일, 뭐 거주지. 왜냐면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름들을 넣게끔 판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혹시 뭐 무슨 이벤트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칸 나와가지고 신청하도록 하는 메시지들 많이 받아보시죠. 메일이나 문자에.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면 이렇게 이제 쭉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문자를 쭉 보냈는데 문자를 보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언제 보냈고 어떤 내용을 보냈고 그래서 내용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제 완료됐고 전송은 언제 했냐, 그다음에 성공은 몇 개 있고 실패는 몇 개 했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회신은 몇 개 누가 회신됐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신 내역. 이거는 수신 불가. 상대방이 뭐 번호가 예를 011로 되어 있거나 017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없는 번호가 있다, 유효하지 않는 번호가 있다, 번호가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수신.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신 동의 한 대가 이렇게 내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렇게 쭉 해서 동의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관리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문자로 해가지고 이제 또 관리를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언제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어떤 때는 어떤 내용으로 보냈다가 쭉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관련 저도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이제 등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매일 보낼 거냐, 매주 보낼 거냐, 매달 보낼 거냐, 또는 그 뭐 1년에 한 번씩 보낼 거냐, 또는 뭐 때 되면 보낼 거냐는 등록을 해요. 메시지 내용, 그다음에 보내는 시간, 날짜, 그걸 지정해서 딱 등록해놓고, 딱, 세팅해놓고 끝이에요, 저는 이제. 세팅해놨으니까. 그러면 그 받는 사람들은 그 때가 되면 쫙 메시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추석에는 이제 추석 선물 준비하세요. 뭐 추석에는 뭐 교통이 막히니까 빨리 서둘러서 가세요. 그래 놓고 밑에다가 옴니허브 홈페이지 또는 서핑몰 홈페이지 또는 특정한 물건 그 링크 이거 걸어놓으면은 내가 이야기하다라도 그 사람 궁금하게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럼 100명한테 보냈는데 100명 중에서 10명이 맞다 그러면 10%는 그 도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뭐 두세 사람이 구매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뭐 시간이 너무 좀 걸려서 좀 되는데요. 일단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솔루션이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은 일단 요즘에 시중에서 보면은 이 정도로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줘야 이게 쓸 수가 있는데, 퍼스널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하나만 쓰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맥시멈 요금 무제한제가 9,000건이라 했잖아요. 9,000건을 문자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수집하는 것이, 휴대폰에 500건, 이메일은 무제한, 검색되기 이메일이 1,000건, 이거 했을 때 한 달에 11,000원씩입니다. 11,000원. 그리고 비즈니스, 내가 조금 더 이제 많이 수입도 해야 되고 많이 보내야 돼. 그랬을 때는 핸드폰 가볍게 쓰고 쓸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수집은 2,500건 안, 이게 좀 늘어나긴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했을 때 이건 한 달에 55,000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의 모든 것이 무제한하고 한 달에 99,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익혀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버려지는 메시지 개수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한테 오는 고객으로 만들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으로 만들면 지금까지 있었던 매출보다 몇십 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설명드렸거든요. 너무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지 몸으로 뛰고 발로 뛰고 또는 뭐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예전에 같이 블로그 마케팅이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돈 주고 많은 돈 주고 이렇게 해서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금 쓴 글, 그게 맨 위에 딱 뜨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썼던 글들이 쫙 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하니 어제 썼던 글이라도 또 올라오고 그제 썼던 글이라도 올라오고 자꾸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적어도 5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낸 거예요. 또는 몇천 원의 광고비를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 싫어도 하도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와서 이야기했던 배양반 연애 이야기가 내가 어느 것을 보느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분석을 해서 그러한 글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일단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선은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투명미술은 10개의 기도를 짜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직원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 메시지는 다 쓰지 않잖아요. 그럼 그 번호 다 이렇게 등록해버리면 돼요. 직원들 누구 뭐 개인적으로 뭐 쓰는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 번호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저가폰 이런 것들 따서 하면 돼요. 그렇죠. 아마 저가폰 저기를 하면은 얼마? 2만 몇천 원짜리 있으니까. 저건 모르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1인 기업이 나오는 게 1인 기업이 나오는 거. 그렇죠. 1위. 네, 끝내겠습니다. 이제 어제 들었는데 어제는 이해가 안 되고 오늘 들으니까 어제 무슨 말씀 하셨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들으니까 예.